저 아이 얼굴에 흉터가 있네. 너무 무서워. 이 아이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데려가야겠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새벽 장터에서 버려진 아기가 발견되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아이를 두려워했죠. 왼쪽 뺨에 새겨진 붉은 흉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흉이 100년 전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을 잇는 존재가 되리라는 것도요. 몇 년 후 천대받던 종년 복선은 100년을 기다린 원혼과 마주하고 생과 사의 경계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붉은 흉을 지닌 소녀가 저승을 떠도는 원혼을 구원하기까지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가요? 지역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을 향해 당신에게 오늘 행운이 깃들 수 있도록 사랑의 하트를 날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온 아이인지 아무도 몰라요. 장터 노파 월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품에 안은 아기는 새벽 저작거리 곡식더미 사이에서 발견되었지요.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저 흉을 보시오. 왼쪽 뺨에 선처럼 길게 그어진 저 붉은 자국을 한 남정네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의 왼쪽 뺨에는 마치 누군가의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붉은 흉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저 붉은빛만 띠는 것이 아니라 살짝 도드라져 있어 만지면 손끝으로 느껴질 정도였죠. 흉은 눈 아래에서 시작해 턱 근처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 없는 아이로구만. 저런 흉을 지닌 아이를 누가 키우려 하겠소? 흉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소? 저 아이를 데려가면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이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월선은 아기를 더 단단히 껴안았어요. 아기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까만 눈동자로 주위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 눈빛이 너무나 또렷해서 마치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장터의 흙바닥에서는 아직 어젯밤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냥 두고 가시오. 월선 아주머니. 저런 아이는 운명이 정해진 것이오. 한 아낙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기의 작은 손이 월선의 저고리 고름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소나기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죠. 월선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이었지만 혼자 사는 노파에겐 충분한 보금자리였어요. 아기를 방 한쪽에 눕히고 나서야 월선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목침, 그리고 벽에 걸린 삼배 적삼 몇 벌이 전부였어요. 이 아이를 어찌해야 하나. 월선은 아기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흉만 아니었다면 참으로 고운 아기였어요. 눈썹은 가늘고 또렷했고 작은 입술은 붉은 앵두 같았죠. 월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아기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붉은 흉 위로 손이 지나갈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미세하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도 없는 깜깜한 밤, 아기가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평범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게 깔리는 듯 하다가 갑자기 높아지고 다시 떨리는 듯한 울음소리였죠.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월선은 잠에서 깨어 아기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문에 무언가 있었어요. 창호지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림자. 아니, 손자국이었습니다. 저게 뭔가. 월선이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자국은 분명했어요. 5개의 손가락이 창호지에 닿아 있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너무 길었어요. 사람의 손이라면 있을 수 없을 만큼 가늘고 길었습니다. 마치 버드나무 가지처럼 늘어진 손가락 모양이었죠. 월선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고 있었고 그 순간 가까운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기 시작했어요. 한 마리가 짖자 마을 전체의 개들이 따라 짖었습니다. 밤새도록 개 짖는 소리가 멎지 않았어요. 월선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 창문의 손자국도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월선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손자국은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창틀 아래쪽에 흙이 묻어 있었죠. 그 흙은 보통 흙이 아니었습니다. 검붉은 빛을 띠고 있었고 묘한 냄새가 났어요. 마치 오래된 무덤에서 나는 것 같은 퀴퀴한 냄새였습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가 밤에 창문 앞에 서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금을 뿌려야겠어. 월선은 그날부터 밤마다 창문 앞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마을 어기 무당에게서 들은 방법이었어요. 부정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했죠. 또한 창문 앞에 쑥을 매달고 문지방에 붉은 실을 감아두었습니다. 아기는 그 사이 월선을 따라 조금씩 젖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소금을 아무리 뿌려도 다음 날이면 창문에 또 다른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손자국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씩 찍혀 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창문을 더듬으며 안을 들여다보려 한 것처럼요. 가장 무서운 것은 손자국의 위치였습니다. 어떤 날은 창문 위쪽에, 어떤 날은 아래쪽에 찍혀 있었어요. 그 무언가가 창문 주위를 배회하며 안을 살피고 있다는 뜻이었죠. 월선은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복선. 복이 없는 흉을 지녔지만 오히려 복을 불러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어요. 복선아, 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다만 이 할미가 너를 키워주마. 복선은 월선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도 어김없이 아기는 울었고 창문에는 또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월선은 두려웠지만 아기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이미 정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두고 가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저 노파가 흉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다더니 곧 화가 미칠 거요. 밤마다 개들이 짖는 것도 저 아이 때문이라던데. 하지만 월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선을 품에 안고 밤마다 창문에 남는 손자국을 지우며 그렇게 버텨냈어요. 복선이 웃을 때면 월선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흉이 있어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이 아이는 그저 아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복선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왼쪽 뺨에 붉은 흉은 여전했지만 아이는 건강했어요. 다만 한 가지, 밤마다 찾아오는 무언가의 기척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복선은 어느덧 16살이 되었어요. 월선 할미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복선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복선아, 이제 양반댁에 들어가 종노릇을 해야겠구나. 마을 이장이 복선을 불러 말했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먹고 살려면 어딘가에 몸을 붙여야 했습니다. 왼쪽 뺨의 붉은 흉은 여전히 선명했죠. 사람들은 그 흉을 볼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 없는 흉이라지. 저런 얼굴로 시집은 어찌 가려나. 복선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월선 할미가 가르쳐 준 대로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복선이 들어간 곳은 마을에서 가장 큰 양반댁이었습니다. 김진사댁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기와집이 너른 마당을 둘러싸고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따로 있었습니다. 복선은 행랑채에 방을 얻었어요. 너는 앞으로 부엌일을 거들고 마당 청소를 하거라. 안주인 박씨 부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선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예, 마님. 복선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어요. 다른 종들도 몇 명 있었지만 복선과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흉 때문이었죠. 저 얼굴 좀 보게. 소름 끼친다니까. 밤에 마주치면 귀신인 줄 알겠어. 복선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만 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등은 굽어졌지만 복선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선이 지나가면 등불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일렁였습니다. 처음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더 자주 일어나자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복선이가 지나갈 때마다 촛불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 나도 그걸 봤어. 분명 바람이 없는데 흉한 기운 때문이 아닐까? 복선은 그런 말들을 들었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밤이 되면 복선의 흉이 약간씩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살아있는 것처럼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선이 안채 마루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등불이 확 꺼졌어요. 복선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안채에 있던 안주인이 소리쳤어요. 누구냐? 등불을 끈 게. 죄송합니다, 마님. 소인이 지나가다가 복선이 황급히 절을 했습니다. 안주인은 복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어요. 어둠 속에서도 붉은 흉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등불을 끈 것이냐? 아닙니다, 마님. 소인은 그저 지나가기만. 흉한 것, 썩 물러가거라. 복선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복선은 자신의 방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창문 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복선은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어요. 흉이 여전히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월선 할미, 저는 왜 이런 흉을 지니고 태어난 걸까요? 복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창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가 창문을 긁는 소리였죠. 복선은 몸을 움츠렸어요. 어린 시절 월선 할미가 겪었던 그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십니까?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긁는 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복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어요. 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선은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창틀에 길고 가느다란 손톱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복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언가가 밤에 자신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복선아, 오늘은 사랑채 청소를 하거라. 아침 일찍 다른 종이 복선을 불렀습니다. 복선은 정신을 가다듬고 사랑채로 향했어요. 사랑채는 김진사가 손님을 맞이하는 곳이었습니다. 복선은 조심스럽게 마루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복선은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마루를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발걸음이 자신 앞에서 멈춘 것을 느꼈죠. 내 얼굴을 보고 싶구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복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40줄쯤 되어 보였고 도포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옷은 낡았고 얼굴엔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술 냄새가 났죠. 남자는 복선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특히 왼쪽 뺨에 붉은 흉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남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이 떨어져 바닥에 굴러갔어요. 술이 마루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복선은 당황해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치우겠습니다. 복선이 황급히 걸레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복선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흉, 태어날 때부터 있었느냐? 예, 그렇습니다. 복선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복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복선이라 합니다. 복선이라. 남자는 중얼거리더니 천천히 복선의 손목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번진 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복선은 남자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복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나는 떠돌이 관상가 연주라 한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문 밖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의 발끝만 살짝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복선과 연주는 동시에 문 쪽을 바라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연주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는 복선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심하거라, 복선. 내 흉은 사람의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복선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김진사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김진사가 관상을 보아달라며 청했기 때문이었죠. 연주는 한때 이름난 관상가 집안의 적자였어요. 그의 할아버지는 왕실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었습니다. 연주날이 우리 아들의 관상을 좀 보아주시오. 김진사가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연주는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죠. 그러지요, 진사어른. 연주는 사랑채의 거처를 정했습니다. 낡은 도포 한 벌과 관상첩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어요. 밤마다 그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무언가를 잊으려는 듯 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주는 김진사의 아들을 보고 관상을 보아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온통 복선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 붉은 흉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런 흉은 처음이다. 연주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보았어요. 흉터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복선의 흉은 달랐죠.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새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요. 어느 날 저녁 연주는 마당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엌 쪽에서 복선이 물을 길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주는 무심코 복선을 따라갔죠. 복선은 우물가에 도착해 두레박을 내렸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저녁 공기를 채웠어요. 복선이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물가의 등불이 갑자기 깜빡였어요. 연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등불은 한 번, 두 번, 세 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죠. 복선은 당황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달빛만이 희미하게 우물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또 이러시는구나. 복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연주는 나무 뒤에 숨어 복선을 관찰했습니다. 복선의 왼쪽 뺨, 그 붉은 흉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선의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연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선의 그림자, 아니, 그림자가 이상했습니다. 복선은 정면을 보고 서 있는데 그림자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고 있었어요. 연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관상가로 살아오며 기이한 일들을 많이 봤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죠. 그림자가 살아 움직이다니요. 그림자는 천천히 복선의 어깨 위로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복선, 연주가 소리쳤습니다. 복선이 놀라 돌아봤어요. 그 순간 그림자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누구십니까?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주가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다, 복선. 연주다. 연주나리. 왜 여기에? 내가 방금 뭔가 느끼지 않았느냐? 연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 그림자 말이다. 내 그림자가 움직였다. 복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내려다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평범한 그림자였습니다. 달빛 아래 가만히 누워 있었죠. 그림자가 움직였다고요? 그렇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연주는 복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붉은 흉이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톱 자국 같았어요. 이 흉,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냐? 연주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합니다. 저를 주우신 월선 할미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연주는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옛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흉을 지닌 아이에 관한 이야기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흉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했다. 연주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복선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첫째는 사람이 만든 흉, 칼이나 불에 대어 생긴 것이지. 둘째는 하늘이 내린 흉,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점이나 반점 같은 것 말이다. 그럼 셋째는요? 복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주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셋째는 저승에서 온 흉이다. 저승에서 온 흉이라니요? 그렇다.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새겨놓은 표식. 그것은 저주일 수도 있고 계약일 수도 있지. 복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우물가에 주저앉았어요. 물동이가 기울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내 흉은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연주는 복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조심해라, 복선. 무언가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아니, 어쩌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랑채 쪽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연주와 복선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채 처마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아니,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깜빡이는 순간 사라졌죠. 누가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나?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주는 천천히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어요. 처마 아래 흙바닥을 살폈습니다. 거기엔 발자국이 하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사랑채 쪽으로 향하고 있지 않았어요. 발끝이 우물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뒤로 걸으며 사라진 것 같았죠. 이건 연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였어요. 작은 불빛이 발자국을 비췄습니다. 발자국 주위로 검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복선이 어릴 적 월선 할미가 봤던 그 흙과 똑같은 색이었습니다. 복선, 내가 자라던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 월선 할미께서 밤마다 창문에 손자국이 남는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이상한 흙이 묻어 있었다 하셨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추측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역시 무언가가 오랫동안 너를 따라다니고 있구나. 그게 대체 무엇입니까? 복선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것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해를 입었을 거다. 그럼 왜 저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그것이 문제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우물가에 꺼진 등불이 달그락거렸어요. 복선은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흉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반응하는 것처럼요. 연주는 복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오늘 밤은 내 방에서 자거라. 혼자 있으면 위험할지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내가 책임지겠다.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사랑채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복선이 뒤를 돌아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우물가의 물 표면이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상첩을 펼쳐 옛 기록들을 뒤적였어요. 붉은 흉에 관한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선을 구할 방법이 거기 있을 거라 믿었죠. 복선이 김진사댁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주와의 만남 이후 복선은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밤마다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언가의 존재를 이제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복선아, 오늘은 안채 청소를 하거라. 어느 날 아침 박씨 부인이 복선을 불렀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예, 마님. 안채는 김진사와 박씨 부인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복선은 조심스럽게 안채에 들어갔어요. 마루를 닫고 방을 정돈하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 복선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안채 구석에 작은 다락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의 다락과는 달리 이 다락문에는 붉은 실이 꽁꽁 감겨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봉인해 놓은 것처럼요. 저건 뭘까? 복선이 다락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복선은 깜짝 놀라 돌아섰어요. 죄송합니다, 마님. 청소를 하다가. 다락문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마라. 알겠느냐?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선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예, 마님. 명심하겠습니다. 복선은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어요. 왜 저렇게까지 다락문을 경계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복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희도 들었어? 안채 다락 이야기 말이야. 응, 들었지. 절대 열면 안 된다는 거 말이지? 왜 그런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김진사댁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금기래. 다락문을 열면 집안의 빛이 꺼진다고. 복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의 빛이 꺼진다니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빛이 꺼진다니?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어. 하지만 박씨 부인이 시집올 때부터 그런 규칙이 있었대. 아무도 다락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고 다락문도 열지 못하게 한대. 복선은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락문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밤 복선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복선은 안채 다락 앞에 서 있었어요. 다락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죠. 복선이 다락 안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렸어요. 들어오지 마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복선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문 밖을 보니 아직 한밤중이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복선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였어요. 아니,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 같았어요. 복선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안채 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림자는 천천히 다락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복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림자는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키가 매우 컸고 팔이 비정상적으로 길었습니다. 그림자가 다락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락문에 감긴 붉은 실이 저절로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천천히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실이 움직였습니다. 안 돼. 복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림자가 고개를 돌려 복선 쪽을 바라보았어요. 복선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림자에게는 얼굴이 없었어요. 그저 텅 빈 어둠만이 있었죠. 복선은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떨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다락문의 붉은 실이 조금 풀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선은 연주를 찾아갔습니다. 연주는 사랑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연주 날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복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주는 술잔을 내려놓고 복선을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냐? 복선은 지난밤에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와 다락문, 그리고 풀린 붉은 실에 대해서요. 연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다락문이라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예로부터 양반댁에는 금기가 있다. 특히 다락이나 곡간에 관한 금기가 많지. 그것은 대부분 무언가를 가두어 놓은 것이다. 가두어 놓았다고요? 그렇다. 집안의 애군이나 저주받은 물건 혹은 연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복선은 다급하게 물었어요. 혹은 무엇입니까? 혹은 죽은 자의 원혼. 복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주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김진사댁이 이 마을에 터를 잡은 지 100년이 넘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다락문을 저렇게까지 봉인해 놓았다는 것은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뜻이군요.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내 흉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 복선은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흉이 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왜 하필 제 흉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이곳에 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지.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복선과 연주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 연주가 물었습니다. 한종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다락문에서 소리가 난답니다. 무슨 소리? 숨소리요. 누군가 숨쉬는 소리가. 복선과 연주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복선의 흉이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마치 다락 안에 무언가가 복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모두 물러가시오. 다락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하지만 숨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누군가의 숨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숨소리 사이사이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돌려라. 돌려주어라. 복선만이 그 속삭임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숨소리만 들렸지만 복선에게는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어요. 무엇을 돌려달라는 거지. 복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연주가 복선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복선, 내가 뭔가 들리느냐?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왼쪽 뺨 붉은 흉이 이제는 미세하게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복선의 얼굴이. 흉이 빛나고 있어. 복선은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흉에서 열기가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락에서 들리는 속삭임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진사 댁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다락에서 들리는 숨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은 안채를 피하기 시작했고 박씨 부인은 날마다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려는 게 분명하오. 김진사가 연주에게 말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비웠어요. 진사 어른, 이 집안의 내력에 대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내력이라니. 무슨 말씀이요? 다락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김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어요. 선대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소. 다락에는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나도 모르오. 다만 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요. 그것뿐입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소. 언젠가 붉은 표식을 지닌 자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하셨지. 연주는 복선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흉? 그것이 바로 붉은 표식이 아닐까요? 혹시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건 없으셨습니까? 글쎄, 아버님께서는 회라는 글자를 반복해서 쓰셨소. 돌아간다는 뜻의 회자 말이요. 연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회, 무엇이 돌아온다는 걸까요? 그날 밤 복선은 부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잠들었고 부엌에는 복선 혼자뿐이었어요. 초불이 흔들리며 부엌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복선은 선반을 닦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선반 뒤쪽 벽과 선반 사이의 좁은 틈에 무언가 끼어 있었습니다. 복선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아주 오래된 종이였어요. 복선이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에는 붉은색으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니, 붉은색이 아니었습니다. 핏빛이었죠. 누군가 피로 글자를 쓴 것이었습니다. 단 한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버지가 반복해서 썼다는 그 글자, 회였어요. 글자 주위로 핏물이 번져 있었고 종이 가장자리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이 글자를 적고 서둘러 숨긴 것 같았어요. 복선은 종이를 들고 연주를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연주는 아직 깨어 있었어요. 관상첩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연주나리. 복선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들었어요. 복선, 이 밤중에 무슨 일이냐? 이것을 부엌에서 발견했습니다. 복선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연주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연주는 초불을 가까이 가져와 종이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 글자, 그리고 이 피로 쓴 건 맞습니까? 그렇다. 사람의 피다? 그것도 오래된 피지. 연주는 종이를 내려놓고 복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선, 이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부엌 선반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감춰둔 것처럼요. 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상첩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던 그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있구나. 무엇이 있습니까? 연주가 관상첩의 한 부분을 복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옛 한문으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이다. 회자는 단순히 돌아온다는 뜻이 아니라 되돌린다는 뜻도 있다. 빼앗긴 것을 되찾는다는 의미지. 빼앗긴 것을. 그렇다. 그리고 이런 기록도 있다. 피로 쓰인 회자는 저주가 아니라 간절한 소원이다. 무언가를 되돌리고 싶은 자의 마지막 외침이다라고. 복선은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 그게 대체 무엇일까요? 할아버지의 기록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다. 연주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붉은 표식을 지닌 자가 나타나면 잃어버린 것이 되돌아올 징조다. 그것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복선, 내가 바로 그 붉은 표식을 지닌 자다. 복선의 뺨에 손이 갔습니다. 흉이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무언가가 너를 이곳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였어요. 복선과 연주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안채였습니다. 안채의 창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김진사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박씨 부인도 뒤따라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락문이. 박씨 부인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안채를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안채로 다가갔어요. 다락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붉은 실은 모두 풀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다락 안에서는 어둠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누가 다락문을 열었느냐? 김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주는 복선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선의 흉이 이제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다락 안의 어둠과 반응하는 것처럼요. 복선, 내 흉이. 복선도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흉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것 좀 보시오. 복선의 얼굴에서 빛이. 그때였습니다. 다락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돌려주어라. 내 것을 돌려주어라. 복선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연주가 복선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복선, 그 목소리를 아느냐? 복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습니다. 다락 안의 어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기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복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흉은 계속 빛나고 있었고 다락 안의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녀를 불렀어요. 돌아오너라. 내가 돌아와야 한다. 복선의 다리가 저절로 다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연주가 황급히 복선을 붙잡았어요. 안 돼, 복선. 가까이 가면 안 돼. 하지만 복선의 몸은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다락문으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다락 안에서 하얀 손 하나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사람의 손이 아닌 것 같은 손이었어요. 그 손이 복선을 향해 뻗어졌습니다. 연주가 복선의 팔을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복선은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다락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다락 안의 어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라, 복선. 연주가 복선의 뺨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 순간 복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연주가 재빨리 그녀를 받쳐 안았습니다. 복선, 괜찮으냐? 복선은 헐떡이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다락에서 나왔던 하얀 손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다만 다락문은 여전히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연주나리, 제가 방금 내가 다락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홀린 것처럼 김진사가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다락문을 다시 봉인하라. 빨리. 하인들이 떨리는 손으로 붉은 실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다락문에 가까이 가려는 순간 안에서 바람이 거세게 불어나왔어요.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날아갔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나리. 한 하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어찌한단 말이냐? 연주는 복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선의 흉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복선,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방금 내가 다락 안에서 무엇을 봤느냐?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라. 내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복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굴. 하나 봤습니다. 얼굴? 예.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얼굴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연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왼쪽 뺨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도려낸 것처럼요. 주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복선은 자신의 왼쪽 뺨을 만졌어요. 붉은 흉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돌려주어라. 내 얼굴을 돌려주어라라고. 연주는 복선의 흉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설마 무엇입니까? 복선, 내 흉은 흉터가 아니다. 네, 그것은 누군가의 살점이다. 다른 사람의 뺨이 내 얼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복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경악했어요.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나도 믿기 어렵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는 그 흉은
사실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던 거다. 복선은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왜 제게 이런 일이? 연주는 복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해라. 이제 조금씩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날 밤 복선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연주가 사랑채에 머물게 했어요. 복선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복선이 잠깐 졸고 있을 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걷는 소리였습니다. 복선은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복선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한 여자가 빨래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자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이상했어요. 마치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은 복선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연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복선은 혼자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빨래터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었죠. 여자는 시냇가에 멈춰 섰습니다. 복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어요.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선은 숨을 죽였어요. 여자의 얼굴, 오른쪽 뺨만 보였습니다. 왼쪽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어요. 내가 왔구나. 여자의 목소리가 바람처럼 흘러왔습니다. 복선은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거라. 나는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다.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굴이 조금 더 보였어요. 왼쪽 뺨, 정말로 없었습니다. 그곳은 텅 빈 어둠뿐이었어요. 너는 누구입니까?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이름을 잃어버렸다. 얼굴도 잃어버렸지. 왜 저를 찾는 겁니까? 내 얼굴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자가 복선의 왼쪽 뺨을 가리켰습니다. 복선은 자신도 모르게 뺨에 손을 가져갔어요. 제 흉이 당신의. 그렇다. 그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100년 전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갔지. 100년 전이라니. 그럼 당신은. 나는 죽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었다. 내 얼굴 없이는 저승에도 갈 수 없었으니까. 여자의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복선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왜? 누가 그런 짓을?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다. 여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김진사댁의 첫째 며느리였다. 그때는 이름이 있었지. 설인이라 불렸다. 설인. 나는 시댁에서 처사이를 가졌다. 모두가 기뻐했지. 하지만 아이는 죽은 채로 태어났다.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복이 없다며 구박했다. 남편은 나를 외면했지. 나는 매일 다락에 갇혀 울었다. 그래서 다락이. 그렇다. 내가 죽은 곳이 바로 저 다락이다. 복선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무당을 불렀다. 그 무당은 내 왼쪽 뺨에 복이 있다고 했지. 그것을 떼어내면 다음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채로. 그렇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들은 내 뺨을 도려냈다. 나는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 그리고 내 뺨은 어딘가로 사라졌다. 복선은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이것이 100년 전 죽은 여인의 살점이었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제게? 나도 모른다. 하지만 100년을 기다렸다. 내 얼굴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내 뺨이 내 얼굴에 나타났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자가 복선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복선의 뺨을 감쌌어요. 곧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나를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처럼 될 것인가를. 복선의 등줄기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복선이 돌아보니 연주가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복선, 거기서 뭐 하는 거냐? 복선이 다시 여자를 보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시냇물만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어요. 연주가 복선 곁에 도착했습니다. 방에 없길래 놀랐다. 여기서 뭘 하고 있었느냐? 복선은 시냇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여자가 있었습니다. 설인이라는 이름이. 설인? 연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선, 설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 복선은 여자가 한 말을 모두 전했습니다. 연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다. 내 흉의 정체를, 그리고 다락에 갇힌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무엇입니까? 설인의 원혼이다. 그녀는 100년 동안 자신의 얼굴을 찾아 헤맸던 것이다. 복선은 자신의 뺨을 또 만졌습니다. 이제는 그 뜨거움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슬픔과 한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복선과 연주는 빨래터에서 김진사 댁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연주가 물었습니다. 한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밤새 다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여자가 우는 소리요. 울음소리? 예. 흐느끼는 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진사가 지친 얼굴로 사랑채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연주, 이제 어찌해야 좋겠소? 무당을 불러도 소용없고 스님을 모셔와도 다락의 기운을 누르지 못하오. 연주는 복선을 돌아보았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진사어른, 제게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루라. 그동안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안채를 지키겠습니다. 다락을 감시하며 밤을 보내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죠. 그날 낮 복선은 부엌일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곧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선택해야 한다. 무엇을 선택해야 한다는 걸까요? 어떻게 설인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복선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씨 부인이었어요. 복선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마님. 박씨 부인은 복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내 흉에 대해 들었다. 마님, 너는 설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복선은 놀라 박씨 부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설인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마님께서 어찌. 나도 시집 올 때 들었다. 이 집안의 비밀을. 100년 전 첫째 며느리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원혼이 다락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박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다. 설인이 돌아올 것이다. 빼앗은 것은 언젠가 돌려주어야 한다고. 그럼 마님께서도 아셨던 겁니까? 제 흉이 무엇인지를. 박씨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알았다. 그 붉은 흉을 보는 순간 설인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웠다. 만약 설인이 깨어나면 이 집안이 어떻게 될지. 박씨 부인이 복선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복선아, 부탁이다. 설인을 진정시켜다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화를 입을 것이다. 복선은 박씨 부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100년 전의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님,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만이 할 수 있다. 설인의 얼굴을 가진 자는 내가 유일하니까.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주는 안채 마루에 자리를 잡았어요. 복선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멀리 떨어진 행랑채로 피신했죠. 복선, 준비는 되었느냐? 연주가 물었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하지만 정말 제가 다락에 들어가야 합니까? 설이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일은 끝나지 않는다. 복선은 다락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어둠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고 사방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다락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돌려주어라. 내 얼굴을 돌려주어라. 설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복선의 왼쪽 뺨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흉에서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복선, 내 흉이 반응하고 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복선은 자신의 뺨을 만졌어요. 이제는 뜨겁다 못해 아팠습니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설인이 부르고 있다. 이제 올라가야 한다. 복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한 걸음씩 다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락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어요. 복선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설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다락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다락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오래된 상자들과 낡은 가구들이 어둠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다락 한가운데 설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뺨이 없는 것은 분명히 보였죠. 왔구나.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선은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네, 왔습니다. 무섭지 않느냐? 나의 이 모습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더 무서워요. 설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쪽 뺨만 있는 얼굴에서 흐르는 눈물이 더욱 처연해 보였어요. 100년을 기다렸다. 내 얼굴을 되찾을 날을 어떻게 해야 당신께 얼굴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설인이 천천히 복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이 복선의 왼쪽 뺨을 감쌌어요. 이것은 원래 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것이기도 하지. 제 것이라니요? 넌 이것과 함께 태어났다. 100년 동안 떠돌던 내 뺨이 널 선택한 것이다. 복선은 설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나도 모른다. 하늘의 뜻이었을 것이다. 설인은 복선의 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저승으로 가고 싶을 뿐이다. 어떻게 하면 가실 수 있습니까? 내 얼굴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설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복선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무엇입니까? 하지만 그것을 내가 직접 떼어낼 수는 없다. 내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복선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뺨을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니요. 그럼 너는 죽을 것이다. 내 얼굴에서 뺨을 떼어내면 살 수 없다. 복선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나무 바닥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 순간 다락 입구에서 연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선, 거기서 나와라. 하지만 복선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만약 제가 이것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영원히 이곳에 갇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집안에 계속 화가 미칠 것이다. 복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두 가지 선택뿐이었어요. 자신이 죽거나 서린이 영원히 고통받거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생각할 시간을. 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밤까지 기다리겠다. 그때 내 대답을 듣겠다. 복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락을 나와 연주에게로 갔어요. 연주는 복선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서린이 뭐라 했느냐? 복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녀의 왼쪽 뺨 붉은 흉이 달빛 아래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복선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복선이 준비되면 말할 것이라 믿었죠. 그날 밤 복선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월선 할미가 생각났습니다. 할미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할미,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복선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월선 할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복선은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결정해야 했죠. 복선, 연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복선은 문을 열었어요. 연주의 얼굴에도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 서린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들어도 되겠느냐? 복선은 고개를 끄덕이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린이 저승으로 가려면 자신의 뺨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요. 연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죽어서는 안 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주는 사랑채로 돌아가 관상첩을 꺼냈습니다. 밤새 뒤적였던 그 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답은 없었습니다. 젠장,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에 분명 무언가 있을 텐데. 연주가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때 관상첩 맨 뒤 종이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접혀있던 종이였습니다. 이건 연주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붉은 표식을 지닌 자가 나타나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표식을 돌려주고 죽는 것. 다른 하나는 표식의 주인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된다니 무슨 뜻입니까? 복선이 물었습니다. 연주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가 되면 둘 다 살 수 있다. 죽은 자는 산자의 몸을 통해 저승으로 갈 수 있고 산자는 죽은 자의 한을 풀어줌으로써 새로운 삶을 얻는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할아버지께서 적어두셨다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연주가 종이 뒷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도 작은 글씨로 무언가 적혀 있었어요. 이 의식을 치르려면 산자가 죽은 자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 100년의 한과 슬픔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복선은 자신의 뺨을 만졌습니다. 100년의 한과 슬픔, 서린이 겪은 모든 고통을 자신이 느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견딜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복선은 깊이 생각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월선 할미가 키워준 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해보겠습니다. 서린의 고통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연주는 복선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다. 나도 함께하겠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연주와 복선은 안채 다락 앞에 섰어요. 김진사와 박씨 부인, 그리고 하인들이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었느냐? 연주가 물었습니다.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그럼 올라가거라. 나는 여기서 의식을 도울 것이다. 복선은 천천히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서린이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왔구나. 결정했느냐? 예. 하지만 제가 죽는 방법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서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른 길? 당신과 하나가 되는 길입니다. 복선이 서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린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의 고통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100년의 한과 슬픔을. 그러면 당신도 저승으로 갈 수 있고 저도 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린은 복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내가 겪은 모든 것을 내가 느껴야 한다. 괜찮습니다. 견디겠습니다. 서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복선에게 다가와 두 손으로 복선의 얼굴을 감쌌어요. 정말 준비되었느냐? 예. 서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복선의 왼쪽 뺨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복선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고통이었습니다. 칼로 베이는 듯한 고통이 뺨에서 시작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복선은 쓰러질 듯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갑자기 복선의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밀려들어왔어요. 기억들이었습니다. 서린의 기억들이었죠. 시댁에서 구박받는 모습, 죽은 아이를 안고 우는 모습, 다락에 갇혀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모습, 그리고 뺨이 도려지는 순간의 고통. 아, 복선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연주가 다락 아래에서 외쳤습니다. 복선, 견뎌라. 복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견뎌내야 했죠. 서린이 복선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은.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복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복선의 얼굴에 손을 댔어요. 더 많은 기억이 밀려들었습니다. 100년 동안 다락에 갇혀있던 외로움, 자신의 얼굴을 찾아 헤매던 절망, 아무도 자신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슬픔. 복선은 울었습니다. 서린의 슬픔이 너무나 깊었어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홀로 견뎌온 고통이 이렇게 컸다니요. 서린, 당신은 정말 많이 힘들었군요. 복선이 서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린은 놀란 듯 복선을 바라보았어요. 너, 나를 이해하는구나. 예,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까지 집착했는지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가 100년의 시간을 넘어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선의 왼쪽 뺨에서 빛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 빛이 서린을 감싸기 시작했어요. 이게 서린의 몸이 천천히 빛에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졌어요. 고맙다, 복선. 내가 나를 이해해 주어서. 서린, 이제 나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내 한을 풀어주었으니까. 서린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복선은 알 수 있었어요. 서린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이제 둘은 하나였습니다. 복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뺨의 고통은 사라졌어요. 왼쪽 뺨을 만져보니 붉은 흉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달랐어요. 이제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죠. 복선이 다락에서 내려왔습니다. 연주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복선, 괜찮으냐? 예, 괜찮습니다. 복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평화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서린은 어떻게 되었느냐? 제 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예요. 그 순간 다락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그리고 다락 주위를 감싸고 있던 차가운 기운이 사라졌어요. 김진사 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선은 여전히 김진사 댁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흉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선에게서 묘한 기품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선은 우물가에서 연주를 만났습니다. 연주 날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연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 다만 한 가지, 서린의 기억을 잊지 말거라.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한, 넌 그녀의 삶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복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뺨을 만졌어요. 붉은 흉이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서린, 당신의 삶도 제가 살아드릴게요. 당신이 이루지 못한 꿈들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서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고맙다고, 잘 살아다오라고. 복선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100년의 한이 풀리고 두 여인의 삶이 하나로 이어진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선은 김진사 댁을 떠나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고 외로운 이들을 위로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복선 아씨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왼쪽 뺨의 붉은 흉은 평생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선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서린과 함께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복선은 자신의 삶과 서린의 삶을 함께 살아갔습니다. 두 여인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설로 남았어요. 붉은 흉을 지닌 여인이 100년 된 원혼을 구원했다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로요.